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조선 왕조의 창업 과정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왕자들이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곤욕 상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비 신의 왕후 한시와의 사이에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등의 6 형제와 경신, 경선 등 2 공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비 신덕 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는 방번과 방석 2 형제와 경순 공주를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을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이 개국되면서 태조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2 왕후 소생인 형제들 간의 왕의 계승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던 정도전과 권근 등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등을 만들어 조선 초기의 제도와 규범 등을 정비하면서 재상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1394년 태조 3년에 정도전이 만들었으며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육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그는 1393년 태조 2년에 의용 상군부를 설립하여 강력한 중앙군사 체제를 갖추고 정치와 병권 등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의용 상군부는 조선 초기에 군무를 통할하던 관하로 중, 좌우 3군의 병력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의 군령기관이었으며 1466년 세조 1년에 오이 도청부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방후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태조의 5째 아들입니다. 방후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이성계의 개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후는 개국에 가장 공이 크고 야심과 자질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신 중심의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도전 등의 견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이 개국에 큰 공을 세웠던 방후는 권력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세자 책봉 과정에서 남은 심효생 등과 합세하여 방원을 비롯한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소생의 왕자들을 배제했습니다. 태조는 결국 계비 신덕 왕후 소생인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에게 세자를 돕도록 했습니다. 방후는 개국 공신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자 책봉에서도 밀려나자 정도전 등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도전 등이 1398년 이후 이른바 진법훈련을 강화하여 왕자들이 사병까지 해체될 위기에 처하면서 방후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은 병력 동원 능력, 동원된 병사 개개인의 전투 능력, 전투에서 부대의 기동 방법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으로 전투 현장에서 부대의 기동 방법인 부대의 움직임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방원은 1398년 태조 7년에 진법훈련의 강화로 왕자들이 사병혁파를 추진하던 정도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원은 1398년 무인년에 자신의 반대 세력인 정도전과 남원 등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세자의 동복형 방본도 함께 죽인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방원의 난, 정도전의 난 또는 무인정사라고도 합니다. 정도전은 새 왕조에서 세상 중심의 정치를 꿈꿔왔으나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방원에 의해 살해되면서 그의 꿈도 무산되었습니다. 방원은 정도전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둘째 형인 방과에게 일시적으로 왕위를 양보했고 방과는 조선의 제2대 정종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자의 난으로 두 아들을 잃고 크게 상심하여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으나 실권은 방원이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방원은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병권을 집중하는 등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정치적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정종 2년인 1400년에는 방원의 동복형 방관이 박포 등과 함께 아우 방원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방원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종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방원에게 위협을 느끼고 상왕 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에 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권이 없던 정종은 제의 2년 만에 왕위를 방원에게 양위하고 방원은 1400년 11월 왕위에 올라 조선의 제3대 태종이 되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조선 초기에 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방원이 왕권 계승을 위해 일으킨 정변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성계는 불도에 정진하다가 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이 있는 도성을 떠나 소유산, 함유 등에 머물며 사냥과 불공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나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국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도평의 사사는 1400년 정종 2년에 의정부로 고치고 또 승정원을 설치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게 한 바 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병권 집중과 중앙 집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병혁파를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종은 강력한 왕권 행사를 통하여 조선 초기의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적서 차별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원인은 태종이 신덕왕후의 소생인 방본과 방석을 죽이면서 서자를 적자와 다른 존재로 차별하게 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조의 창업 과정에서 왕의 계승을 둘러싼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해 순서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에 이어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자의 난이 일어난 과정에서 권좌에 오르기 위해 형제들을 무참히 죽여야만 했던 비정한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